네,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지난번 건국전쟁에 출연을 해주신 분입니다. 황준석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목회 활동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네. 네. 거기는 한인교회가 몇 분이나 되나요, 성도? 한인들이 한 7만 사는데 교회 수는 한 100개 되고, 맞네. 100개 되고. 그래도 뭐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6대 도시니까, 네. 지금은 좀 인구들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목회한 지가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유학했다가 네. 45년 동안 한 교회 개척해서 담임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 우리 친구가 거기 필라델피아에서 세탁소 하는데 임성진이라고. 임성진. 아이고 모르시겠죠, 뭐 다. 웬만하면 알죠. 네. 세탁소 하는 세탁소. 분들 많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 콘서트를 하신다고요? 네. 네. 아니 참 그 전에 건국전쟁에서는 어떤 장면으로 출연하셨죠? 건국전쟁에 이제 출연하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는 제가 1995년도에 1900년대에 한반도 평화통일 운동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95년도에 18명 대표단을 인솔해서 이제 북한을 간 적이 있었어요. 네. 미국에 이제 있는 교회 대표들로 해서 미주 한인 희년 협의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갔었는데 평양에 가보니까 그때 이승만 괴뢰 도당 타도하자고 하는 큰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라고요. 네. 길거리에.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니 지금이 언젠데 이승만 괴뢰도당이란 말이 나오나 그런 의아하게 생각했었어요. 그 웃긴다 그러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제 2000년대부터 제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지회장을 맡으면서 이승만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6.25 전쟁 때에 김일성이 이 적화 통일을 완벽하게 다 이룰 수 있었는데 못 지킨 게 이승만 때문에 괴뢰도당이 맞네. 뭐 그쪽 입장에서 그러니까 김일성이 뭐라고 했냐면 지시를 내려서 이승만을 철저히 연구해봐라. 네. 그래가지고 이승만을 죽일 연구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외교 정책을 하나 뽑아낸 게 그게 이승만이 사용했던 소위 벼랑끝 전술. 이거를 이제 이승만이 외교하는 걸 통해서 뽑아내가지고 이제 북한이 그 외교 전술로 만들었고 그리고는 이제 이승만을 죽이기 위해서 김구를 대한민국에 국부로 이렇게 자꾸 올리면서 이승만을 상쇄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 한국의 소위 이제 청년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사파라고 하겠죠. 그 사람들에게 그런 주입을 시켜서 정교조를 통해서 그런 역사 지우기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본 거를.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이 건국전쟁에 나오는군요. 그렇죠. 건국전쟁에 그 얘기도 나왔고 또 1919년에 서재필과 이승만이 이제 이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선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이승만이 이제 파리의 강화회의의 대표로 하와이에서 선출받아가지고 하와 이제 본토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서재필을 만나가지고 의논하면서 그때에 우리가 그 파리에 가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본국에서 가만히 있는데 우리 말빨이 새겠냐. 그냥 본국에서 어떤 걸기 대회가 있는 걸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벌써 1918년부터 이승만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일본으로 뭐 조선으로 중국으로 보냈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서재필을 만난 자리에서 그때 장택상, 민찬호 이런 분들하고 만났을 때에 우리도 이 미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 일을 한번 하자. 그것이 1919년 2월 중순에 있었던 이승만의 일기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1919년 4월 14일부터 16일에 있었던 제1차 필라델피아 한인 대회예요. 그 대회가 2019년에 100주년을 맞이했어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인데 우리 100주년에 한번 이걸 재현해보자. 그 행사 계획을 세웠더니
이 이승만이 앞장서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포트를 안 하니까 네. 할 수 없이 서재필한테 해서 서재필 재단하고 한인회가 합쳐가지고 그 행사를 주도했었어요. 아, 예. 그런 일 때문에 제가 이제 서재필 기념관도 모셔서 그 김동영 감독도 좀 보여드리고 실질적으로 3.1 운동 1919의 필라델피아 한인대회 모든 배후에는 이승만이 앞을 내다보고 이런 민족 권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계 열방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여준다. 이것이 다 이승만의 머리에서 나왔다. 이거를 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아, 그게 이제 건국 전쟁에도 이제 그렇죠. 이제 예.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예. 요번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아니라 콘서트를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콘서트입니까? 포스터 하나 보여주시죠. 음악 콘서트인데 음악이요? 예, 음악 콘서트인데 이제 근데 이화장 316 아트 스트리트 이건 뭡니까? 이화장이야 뭐 잘 아시는 대로 3.16은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난 날이고 그렇죠. 3월 탄생이요. 26일. 그리고 이제 이화장길이 그 대학로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그래서 마침 이승만 대통령이 기거했던 곳이 이화장이고 이화장이죠. 예. 바로 그 대학로도 있으니까 대학로에 수많은 이제 문화재들이 또 문화 공연들이 예. 있으니까 그 거리를 아예 이승만을 기념하는 이화장 그 이승만 길을 문화의 거리로 한번 만들어서 이 본 SS 콘서트라는 건 S는 스크린, 네. 또 하나 S는 스테이지. 네. 그래서 영화와 그 다음에 음악 콘서트를 같이 어울려서 문화재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3.16 그러면 아트 스트리트. 대학로를 이승만 스트리트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승만 스트리트를 만들고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42번가에 왜 브로드웨이 그 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도 네. 정말 이승만을 기념하면서 아트 스트리트를 아예 그쪽으로 명명하면 좋겠다. 아,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 좌파들이 이거 대학로를 엄청 또 좌파들은 좋아하거든요. 연극 단체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승만 스트리트로 한다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반발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문화혁명을 일으켜야지. 해서 한번 이 한국의 모든 것이 전부 다 역사도 그렇고 문화예술도 그렇고 좌파한테 점령당했는데 이걸 올바른 각도에서 팩트에 의한 진실에 의거된 그런 예술, 건전한 예술이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겠나. 그럼 뭐 같이 생존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콘서트는 3월 27일서부터 3월 31일까지 어디서 한다는 겁니까? 한예 극장이라고 네. 이화장길에 있는 네. 서극장인데 우리가 거기 극장을 5일 동안 빌려서 공연하는군요. 오후에는 1시에는 건국기념보급회 사무총장이 만든 김효선 씨가 만든 독립외교 33년이라고 하는 다큐가 이번에 나와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공연하고 그다음에 3시에는 6.25 전쟁 때에 터키와 한국이 간에 있었던 이야기 중 소재로 한 아일레라고 하는 영화를 공연하고 아, 영화. 예, 다큐멘터리 영화죠. 그렇죠. 예, 근데 아주 그럼요. 재밌는 영화예요. 감동이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다큐 영화를 우리가 상연하고 7시부터 9시는 음악 축제를 하는 거죠. 음악 축제. 그래서 이 음악 축제를 우리가 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1막, 2막, 3막, 3막으로 이제 우리가 구성을 했는데 1막에는 요즘 한국에 보니까 뭐 트로트 대세더라고요. 네. 그래서 트로트 소재로 해가지고 이 건국의 탄생, 이승만의 탄생 이런 거를 조명을 하고 2막에 가서는 정말 타오르는 이승만의 정신을 우리가 상징해서 이번에 7개 그 곡을 새로 이승만에 창작을 대한 했어요? 창작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승만 트로트를. 예, 아니 트로트가 아니라 이거는 클래식으로. 오. 그래서 2막 때는 클래식으로 음악 공연을 하고. 이승만 트로트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것은 앞에 1막에서 네. 트로트 이것저것 엮어서 하고 네. 그것이 한 7개 정도 나올 거예요. 이승만 트로트도 창작입니까? 아니면은 기존 트로트를 가사 바꾼 겁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들하고 아마 이렇게 합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막 때는 이제 우리가 국악을 퓨전 스타일로 해서
이승만의 정신이 예. 다시 한번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아주 난타 그리고 난타 이제 공연 같이. 국악 이런 걸 해서 신바람 나는 어린 청소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년이까지 흥을 돋구는 그런 이제 아니 근데 컨셉을 했습니다. 실례지만 그 콘서트 하면은 네. 좀 이렇게 젊은 감각이 좀 필요한데 네. 우리 목사님은 딱 봐도 지금 제가 연배가 49밖에 안 되잖아요. 아유 딱 봐도 연배가 좀 많으신데 아, 그래요? 이런 콘서트를 주도하시기에 네. 뭐 어떤 단체가 도와주겠죠? 우리 우남 네트워크의 이제 사무총장이 네. 40대세요. 그리고 원래 이런 연예계에 한 20년 정도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걸 다 기획하고 저는 316의 이런 것에 대한 기획을 제안만 한 것이고 예. 모든 기획과 그 아이디어 그 편성은 젊은 분들이 예. 뒤에서 이제 다 우리 우남 도와준다. 네트워크의 이제 사무총장으로 있는 김인성 사무총장이 이걸 감당하고 또 뒤에 포진되어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거죠. 외주 제작사도 이제 붙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구만요. 예.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국 전쟁에 이어서 이제 콘서트를 이렇게 붐을 자꾸 일으켜야 돼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대학로를 이승만 거리로, 이승만 스트리트로 만드는데 이게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이 콘서트로. 그렇죠. 해서 이제 공부해서. 금년이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 149주년이거든요. 내년은 이제 150주년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내년에 150주년은 정말 큰 문화제를 우리가 기획을 하고 이번에 이제까지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을 맞이해서 했던 것이 결국 그냥 기념식만 하고 말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번성한 나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이런 축복을 받은 건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의 덕 아닙니까? 예, 그럼요. 그런데 그분 생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까지 한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악제를 한번 해서 우리 생일 선물로 생일 선물을 드리듯이 우리가 지금 5만 원, 이 10만 원짜리를 좀 5만 원으로 낮춰서 하는데 우리 전 국민들이 5만 원짜리 생일 선물을 이 음악 티켓을 본인들로 드리고 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네. 선물을 하나씩 좀 사서 후원해주고 그러는 그런 분위기가 이번에 됐으면 좋겠다 그런 그럼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제 거기서 목회 활동을 하실 텐데 요즘에 한국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교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굉장히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죠. 네. 뭐 한국이 뭐 아시다시피 집 떠난 자식이 집을 더 생각한다고 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불철주야 그저 한국에 돌아가는 소식 특별히 이봉규 TV 많이 보면서 아유. 시사를 좀 보고 저도 뭐 여러 번 보는데 하여튼간에 좋은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들 걱정하시나요? 교민들.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우파가 이겨야 되는데 네. 첫째는 이제 우파가 돼야 되는데 이 우파가 제대로 된 우파로서의 자리매김을 아직도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들 많이 하고 있고 네. 우파들이 또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 것도 염려가 되고 아, 그리고 참 미안한 얘기지만 그 야당 당수라는 사람 그 사람 됨됨을 보면 도저히 이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그래도 그분을 따라다니는지를 난 우리 외국에 있는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네. 어떻게 미국은 지난번에 뉴욕에 있는 국회의원 연방 국회의원 하나가 예. 거짓말한 게 드러났거든요. 네. 결국 옷 벗고 말았어요. 거짓말한 거 하나 때문에. 아니, 닉슨도 그래서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거짓말 밥 먹듯이 해요, 밥 이 뭐 하여튼 좌우간 수 없는 것이 있어도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하는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도덕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사실과 거짓을 구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저 무슨 가치관으로 사는 건지를 도대체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저 기도하고 정말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사람이 마음에 작정을 할지라도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 총선을 정말 하나님이 이번에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예. 아이고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이번에 선거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걱정하시는군요. 아니 미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세상 천지가 다 선거가 공명한 선거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거를 제대로 잘 해야 될 텐데 저희는
미국에서 선거할 때 반드시 내 그 운전면허증 보여주고 거기에다 내가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투표를 해요. 예. 근데 한국은 법적으로 그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그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예. 도장을 이미 찍어 놓은 걸 가지고 한다면요.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법도 어겨가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예. 인력 타령 무슨 타령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원칙과 상식만 지켜도 되는데 원칙과 상식을 지키지 않는 그러면서 하니까 이게 좀 문제죠. 예. 좀 걱정입니다. 그러게. 그 교민들이 이렇게 예. 이렇게 걱정 많으실 텐데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고국을 위해서. 그러면요. 네. 예. 잘 되기를 바랍니다. 황준성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